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의 댓글에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달아주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하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이호석입니다. 네.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제 비염을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거 뭐 병원에라도 한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좀 잘할게요. 혹시 뭐 이렇게 코를 훌쩍거리면 좀 멈춰놨다가 또 다시 자르고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들이 그냥 틀린 거라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FOMC 회의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FOMC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었던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뭐 한마디 한 거예요, 파월이. 아니 저 지난번에 뭐 금리 인상 그거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는 그냥 자산 매입 중단하는 거, 아유 그거 생각도 안 해봤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했습니다. 예. 시장은 좀 많이 움직였고요, 어제도요. 자, 이제 나스닥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니 딱 3일 만에 딱 3일 만에 전고점이 아니고 사상 최고치를 회복해 버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참 이게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시면 그 지난 한 달여 동안에 계속 힘들게 했잖아요. 뭐 나스닥이 고점이 어떠고 뭐 실적이 뭐 어쩌고 뭐 엄청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와 이게 3일 만에 딱 그냥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 지금 뭐 불복한다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근데 3일 만에 그냥 올라 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더 갈지 모르죠. 모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재가 많이 남았나, 악재가 많이 남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예. 그거 지금 모르면은 모르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호재라고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양책도 통과되면 호재라고 받아들이겠죠. 음, 좋은 이슈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뭐 죄송한데, 비트코인이 8.5% 상승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숏캐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숏캐시요. 두 번째로는 오랜만에 은 가격도 6.5%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4일 만에 하락했고요. 은 가격도 되게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빅스는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레벨인 30 이하로 의미 있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7%나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션. 제가 요즘에 좀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야, 급한 거 아니니까 연간 전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우랑 나스닥, S&P 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올랐어요. 다 전반적으로 2% 정도씩.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올랐으니 상당히 세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는 이제 어제 퀄컴이었습니다. 퀄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돼서 투자가 뭐야 이거 많이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내러티브를 만들 때 바이든이 되면은 친환경이 좋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5G가 좋아요. 뭐 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냥 불필요한 내러티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되면 5G 안 할까요? 트럼프 되면 친환경 뭐 덜 하겠죠. 뭐 그렇지만 안 할까요? 계속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는 그냥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뭐 바이든이 돼도 그럼 5G가 안 갈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퀄컴이 12%이 가격대에서 12%한 번 더 올랐고, 마이 그
마이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어, 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6만 전자 하고 있는데 6만 전자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저희는 그 삼성전자 바이콜은 유일하게 개별 종목 중에서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라는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고 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5% 올랐고요. 넥스테라 대표적인 친환경주인데 어제 좀 빠졌지만 오늘도 2%, 오늘은 2% 오르면서 아직 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로화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가르트 총재가 진짜 세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ECB가 바주카포 얘기를 하면서 돈을 더 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돈 더 풀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ECB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딱 이것도 3일 만에 이전 수준을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 파월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양쪽 하나 줄이는 거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양쪽 하나 규모 조금 늘릴 수도 있지 뭐 좀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정도. 왜냐면 지금 이제 상황 봐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없다. 왜냐면 통상적인 되게 물론 뭐 기대를 했던 분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서프라이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었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이제 달러 약세라고 하지만 글쎄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로화는 강세로 다시 와버렸습니다. 호주 달러도 상당히 강세고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오랜만에 자 과거에 제가 그림 여러 개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이겼을 거예요. 1914년부터 연준이 생겨서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자산이 1조 달러 늘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자산이 2015년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3조 달러 더 늘어서 4조 달러가 됐는데 이게 좀 줄어가지고 3.5조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이런 식으로 올라서 지금 7조 달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쇼케시란 말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파란색 선으로 이제 20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좀 자세히 그려보면 연준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22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돈 늘어나는 것만 맨날 보고 있냐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죠. 영국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BOJ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연준도 지금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되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속도였어요. 이게 너무 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이건 지금 10년 동안 3조인데 지금 2주 만에 3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반기 때는 혹은 이제 내년까지 키워드는 통화량 증가의 키워드는 경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쟁하듯 돈을 풀 것 같다라는 것 같고 모두 다 같이 호주도 다 같이 인도네시아도 다 같이 다 같이 돈을 풀 거다 경쟁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화폐 가치는 경쟁적으로 떨어지겠죠. 경쟁적으로 달러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폐 가치는 경쟁적으로 떨어집니다. 경쟁적으로 떨어지면 뭘 해야 되나요? 이거 반대편에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숏캐시를 해야 되잖아요. 숏캐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숏캐시를 해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이똥 이겁니다. 지금 요이똥. 자, 지금 이제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사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숏캐시하냐 이 싸움으로 지금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통화량이 화폐 가치가 빠질 거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2와 관련된 얘기는 참 라가르드 총재가 나는 이렇게까지 막 엄청 막 힘들게 했는데 진짜 달러는 진짜 막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음, 경쟁, 경쟁이 완화가 될 것 같다.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들이 틀린 거라면 이런 말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들이 틀린 거라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 상원이 되면, 상원은 공화당이 되면 바이든의 돈 풀기를 공화당에서 막을 거니까 이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나스닥은 저기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오른 건데 왜, 응? 바이든 됐는데 왜 오르는 거야? 더 많이 올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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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 그 공화당이 이제 상원이 되면은 돈을 뭐 좀 적당하게 풀어서 괜찮다는 도, 아니면 뭐 나스닥이 되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뭐 그 이것 공화당의 상원이 됐으니까 이제 법안 통과가 안 될 거라는, 또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대형 이벤트가 생기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대형 이벤트가 생기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 전에는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거래를 잘 안 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고, 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큰 사람들은 뭐 던질 수가 없어요. 털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어, 근데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 보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 구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적도 뭐 괜찮았잖아요. 국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그냥 어, 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고 그랬던 거다. 그럼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려면, 원래는 이때 지금 뭐 저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사고 싶은데, 사고 싶지만 꾹 참은 거죠. 저 옷 예뻐가지고 사고 싶은데 그냥 꾹 참은 겁니다. 생일 되면 사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생일 되니까 이제 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괜히 이 내러티브를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이거 이제 언론에서 정해준 거,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분들이 만든 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뭐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아니면은 IB들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었겠죠. 블루웨이브에 베팅한 사람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에 굳이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블랙락에서요, 저기 그 EM에 대해서 비중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깜빡 생각 안 한 게 있어요. 이분을 생각 안 했습니다. 스탠리 피셔가 작년 이맘때쯤에 블랙락으로 이직하셨습니다. 이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인데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튼 저기 그 앨런 의장 할 때 부의장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뭐 버냉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가장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거를 다 지금 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뭐 아무튼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뭐 압도적인 분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블랙락이 있다는 거 깜빡했네.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고요. EM으로 어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어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보여드렸는데, EM ETF로 자금이 이렇게 있다가 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M 중에서도 뭐 다 똑같은 EM 아니죠?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EM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 짧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좀 길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너무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대로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비슷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주말이라서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녹음을 했고요. 여러분들 좀 잘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